스탈링의 가설이 이제 가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스탈링의 가설은 호미오스테시스, 세포의 어떤 주변의 환경을 적체적으로 만드는 항상성, 일정한 기준에 맞게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어떤 반응, 아주 중요한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탈링이 만들어냈을 때 이 가설을 랜디스라는 사람과 같이 연구를 해서 이 가설을 발표할 때만 해도 사실은 어, 미세 현미경이 아주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그때는 발견하지 못해 그 가설을 얘기할 때 그때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혈관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혈관의 내피세포에 있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작게 쓰여져서 좀 크게 해서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코 글라이코칼릭스. 글라이코는 뭐 글리코겐 할 때 이게 슈거 당을 얘기하고요. 칼릭스는 코팅 덮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코칼릭스란 말 자체는 결국 혈관의 내피세포를 이렇게 당으로 덮여져 있는 일종의 하나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과거 올드 어, 예, 스탈링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스탈링 가설을 갖다 발표를 했었을 때의 혈관의 구조이고요. 이게 이후에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미세현미경이 발달하면서 혈관의 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혈관의 구조에서 발견된 글라이코칼릭스에 대한 음, 글라이코칼릭스가 첨부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피세포와 여기 내피세포와 바깥으로 이렇게 베이잘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기점막으로만 살짝 덮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관의 구조, 모세혈관의 구조라고 얘기하면 내피세포와 기점막으로 되어 있다라고만 했습니다. 기점막으로.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특히 단백질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요 기점막과 기점막 사이의 요 틈, 웹 사이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탈링이 이 가설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런 형태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입자가 큰 단백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스탈링 가설이. 근데 이제 이게 막과 막 사이 이런 그 갭, 투포,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과를 통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송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세포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세포막을 통과하고 세포막 바깥으로 나가는 센스, 사이토, 피스 같은 거 세포를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물질 이동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스탈링이 얘기할 때는 트랜스사이토시스 같은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이 이동할 때 이런 네 가지 힘에 의해서만 이렇게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미세거와 재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세포막을 통해서 능동수송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링의 한계가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피세포의 안쪽에 글라이코칼릭스라는 이렇게 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안에 털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글라이코칼릭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글라이코칼릭스는 이렇게 혈관의 안쪽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혈관 안에서 물질의 이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요 안에 글라이콜릭스 안쪽에 이 혈관 안에 있는 이 단백질의 농도와 요 여기 혈관의 글라이콜릭스 뒤쪽으로 내피세포로 통과하기 전에 여기에서의 단백질의 농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안쪽에서는 단백질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단백질 농도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백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분의 이동도 이렇게 있게 되고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칼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 이 글라이콜릭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막이 여기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바깥으로 해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에서도
일종의 어떤 막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글라이콜렉스가 만약에 무너진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되게 많아지고 거꾸로 안으로 재흡수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결국은 상당히 많은 부종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염증이 있어서 염증 있는 경우에는 글라이코칼릭스가 혈관에 염증이 발생되면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물질의 이동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인 형태의 호미오스테시스, 통상성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탈링의 가설을 발표했을 때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혈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물질의 이동이 단지 네 가지의 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글라이코칼릭스 같은 구조적인 것들, 그 다음에 혈관 안과 밖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트랜스사이토시스 뭐 이런 형태의 능동적인 물질 이동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되어지면서 스탈링의 가설을 좀 더 보충하는 물질 이동에 대한 보충되는 이론들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